여러분, 이제 저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퓰리츠상 수상작 다 보고 진짜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베트남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포아인가? 네,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쌀국수랑 또 어떤 돼지고기 볶음, 그리고 또 에그롤, 음료수 이렇게 세트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네,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가면서 집에서 집에서 후기를 남길까도 했는데 그냥 집 가면서 지하철까지 가면서 여기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퓰리츠상 사진전 후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생각했던 거는 사진만이 남길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제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유튜브 하려는 것도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좀 더 실감이 나고 생생해서 이렇게 그랬고, 또 사진보다는 그냥 현실에서의 삶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퓰리츠상 수상자의 명언 중에서 사진만이 남길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글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인데,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한번 사진 찍어 보면서 그 순간만이 이제 제가 느낄 수 있고, 또 사진을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인스타도 폐쇄했는데 인스타 다시 활성화해서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지금 오른팔 너무 아파서 바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리고 다음으로 느꼈던 점은 이제 그 퓰리츠상에 수상된 사진들이 대부분은 이제 기쁨, 그러니까 행복의 순간을 담기보다는 약간 불행과 고통의 그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제 막 그 총을 쏘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런 순간들, 네, 그런 류의 사진들이 대부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슬픔에 공감하는, 네, 누군가의 슬픔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정말 뜻깊은 순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순간은 그런 슬픔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그런 비극이나 또 죽음이나 이런 순간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만 이제 느낄 수 있고, 또 누군가 그렇게 겪음으로써 또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퓰리처상의 수상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약간 물론 누구나 좋을 때를 기록하려고 하지만 힘들 때를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실패한 거나 좀 잘 안 된 거, 그런 거는 누군가 공유하기 싫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도 싫고, 성공한 이후에야 그런 걸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 플리처상 사진전을 보면서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거를 기록하고 또 그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사진 작가이고 진정한 수상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 느낀 점은 제가 이제 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길가에서 다 찍어보려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플리처상에 수상된 그 작품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현장을 담은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그 전쟁이나 테러나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 현장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는 정말 그런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을 남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었던 그런 기자들도 몇몇 있었어요. 몇몇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았겠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너무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뇌정지 와서 동영상을 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고속터미널 도착했어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밖으로 나가면 이제 사람이 한적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걸으면서 세 번째 남은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이제 사진들은 현장에서 찍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자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인류의 위대한 순간, 그런 역사적인 순간, 그게 사진뿐만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안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전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바가 이제 한 가지 떠오른 그 장면이 바로 이번에 계엄령 있잖아요. 계엄령. 네, 그 순간도 오버랩이 됐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국회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을 누군가가 막지 않았더라면 계엄은 성공을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참 그게 올바른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가 이제 막 암살당하고 이런 것이 결코 올바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것도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쟁취한 자유인데.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그 현장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잠깐만. 네. 아까 영상을 찍다가 또 끊겨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가는 버스 타고 네, 집으로 가는 버스 도착해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 날씨 좀 추워서 목도리를 맸네요. 아까 한 얘기를 다시 이제 이어가 보자면 네, 그래서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있었기에, 누군가가 있었기에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네, 또 그런 소중한 순간들도 사진에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현재 앞으로 제가 평생 동안 할 직업을 저는 아직 명확하게 찾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점을 좀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한때 이제 연구자나 그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학자로서의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무언가 출판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네, 다른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뭐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한다든지, 네, 약간 2차 자료로서 그런 걸 계속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현장에서 네, 무언가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 그 현실 가운데에서 나도 함께 그곳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플리처 사진전을 보면서 더욱더 강렬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그런 현장 가운데 함께 할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지금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막 어디로 막 뛰어나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은, 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떠오르지 않아서 그 점은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실천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 사진전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너무 어둡네요. 제 얼굴이 안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지금 약간 숲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영상 마무리 멘트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 봤는데 나름 느낀 것도 많고,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또 자주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런 약간 사회적인 플리처상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예술가 막 고흐나 모네나 피카소 막 이런 예술인들의 전시가 주로 열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런 전시가 열리면 꼭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주했던 플리처상 사진들은 평생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점도 참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 이것으로 저의 느낀 점은 마치겠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네요. 계속 스마트폰 앞에 들면서 이야기하니까.
네, 안녕. 안녕.